안녕하세요. 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몇 년 동안 먹어야 하나요? 힘들다고 하던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치료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하는 치료가 항호르몬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치료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를 끝까지 이어가는 데 중요합니다. 유방암의 약 60에서 70%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이용해 성장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 보면 에스트로겐은 연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의 핵심은 암세포의 연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수술 후 재발을 예방하는 핵심 치료입니다. 항호르몬 치료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타목시펜, 난소 기능 억제, 그리고 아로마타제 억제제. 타목시펜과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식물을 성장시키죠. 여기서 비는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고 비를 맞고 자라는 잡초를 유방암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목시펜입니다. 이 치료는 비가 오지만 우산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에스트로겐이 있어도 암세포가 그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반면 난소 억제 주사제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는 다릅니다. 이 치료는 아예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즉 몸에서 에스트로겐 자체를 줄여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줄이는 것입니다. 난소 기능이 활발한 폐경 이전에서는 난소 기능 억제제, 난소가 기능을 멈춘 폐경 이후에는 난소 이외의 장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타목시펜은 우산,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난소 억제 주사제는 비를 줄이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치료가 더 좋을까요? 과거에는 타목시펜이 오랜 동안 표준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새로운 치료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타목시펜보다 재발의 위험도를 약 20% 정도 더 줄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히 폐경 후 환자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표준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약이 더 강하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치료가 나에게 잘 맞느냐입니다. 젊은 환자에게서는 3가지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소프트 텍스트 연구와 한국에서 주도한 아스트라 연구인데요. 이 연구들을 통해 난소 기능 억제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환자에게 강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위험 환자에게서는 타목시펜만으로도 좋은 장기 추적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항상 위험도에 맞게 결정됩니다. 위험도가 조금 더 높은 환자에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추가하면 약 20에서 30% 정도 재발 위험료 감소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더 높은 경우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난소 억제 주사제 치료의 조합을 고려합니다. 이 치료는 재발의 위험도를 더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약을 몇 년 동안 먹어야 할까요? 기본 치료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10년까지 치료하면 재발의 위험도가 더 감소합니다. 특히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젊은 연령이거나 핵 분화도가 높은 경우에는 10년의 치료로 재발을 낮추는 효과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도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안면 홍조, 관절통, 질건조,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모두들 무척 힘드실 텐데요. 안면 홍조는 시원한 환경을 만드시고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면서 이것을 벗으면서 조절하시거나 또는 외부 활동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는 멋진 부채를 사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건조증은 질윤활제를 사용해 볼 수 있으며 많은 환자분들이 중증도의 차이가 있지만 수면장애가 있는데요.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조절을 시도해 보시고
조절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의 증상이 심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있으신데요.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폐경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골밀도 감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하고 운동과 영양관리, 그리고 필요시 뼈 보호 치료를 하는 것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뼈 건강을 함께 관리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치료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정리하면 항호르몬 치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 치료입니다. 폐경전 환자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5년의 타목시펜 단독 치료로도 충분합니다. 위험도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는 타목시펜과 난소 기능 억제제 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난소 기능 억제제의 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나이와 치료의 위험도에 따라서 5년의 표준 난소 기능 억제제의 기간을 2년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난소 기능 억제제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폐경 이행기의 경우에서 고위험도의 환자는 타목시펜 5년 치료 이후 폐경이 확실한 경우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추가 5년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폐경 이후 고위험 환자에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10년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10년이라는 치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항호르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연구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2배 이상 재발 위험도가 크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는 그 과정이 평탄하지는 않지만 완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유방암 치료는 약으로만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암바사라는 크루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함께 등산하고 운동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조금씩 걷기 시작해서 산에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약도 잘 먹고, 그래서 그 과정이 즐겁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치료를 끝까지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치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젊은 환자분들은 유방암 치료로 인해 향후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포지티브 연구에서는 2, 3년 정도 항호르몬 치료 후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임신을 시도해도 일반 환자군에 비해 재발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난자나 배아를 동결하고, 항암 치료 중에는 난소 억제 주사제로 난소 기능을 보호하고, 임신을 희망하였을 경우 의료진과 사전 계획을 한 후에 출산 후에 치료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본인의 소중한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점점 세분화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치료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치료의 과정이 힘들지 않도록 항호르몬 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잘 관리하고 그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치료 여정이 더 명확하고 그 과정이 힘들지 않도록 GBCC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